입니다. 제가 오늘 공유드릴 논문은 Knowledge Distillation: A Good Teacher is Patient and Consistent라는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그 아카이브에 2주 전에 업로드된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논문입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제목에 써있다시피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을 할 때 어떤 티처가 좋은 티처냐라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는 논문이고요. 네, 관련 내용을 이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nowledge Distillation이 그럼 왜 필요하냐부터 이제 이 논문을 시작을 하는데요. 그럼 저희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미지 트랜스포머나 뭐 아니면 Efficient.net 이런 것들의 이제 성공으로 진짜 가장 최근 논문으로는 뭐 Scaling of VIT라는 논문이 이제 또 그것도 구글 브레인 팀에서 나왔는데 그게 이제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소타를 또 갱신을 새롭게 했죠. 근데 그런 논문들에서 나온 그 모델들을 실제로 유저들이 잘 활용을 안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막 실제 논문용이나 뭐 연구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은 그거보다 이제 한참 전에 나왔다고 할 수 있는 뭐 레즈넷, 덴스넷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죠. 좀 그래도 최신에 나왔다 싶은 것도 이제 레즈넷의 이제 베리에이션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은 왜 그런 것들을 안 쓰냐면 너무 모델들이 크고 무거워서 빠르게 저희가 결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희는 실제 연구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조금 바꿔보고 이제 다시 실험을 돌려보고 조금 바꿔보고 다시 실험을 돌려보고 이런 사이클이 좀 빠르게 돌아가야 되는데 Efficient.net이나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미지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은 조금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모델 프루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knowledge distillation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knowledge distillation에 대해서 주로 집중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모델 프루닝의 단점으로서 두 가지를 꼽는데 첫 번째가 모델 프루닝은 일단 모델 자체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단점이에요. 그 모델 자체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VIT 작년에 나온 이제 VIT 모델을 프루닝을 해가지고 좀 작게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여전히 트랜스포머 기반의 어떤 이제 이미지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일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쓰면 이 스튜던트 모델, 그러니까 티처 VIT한테 배운 스튜던트 모델을 저희가 어떤 모델을 가져다 써도 이제 VIT의 그 성능 그 영향을 좀 끌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이용한 네트워크들을 이제 VIT의 성능을 좀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쓸 수 있다. 뭐 이런 게 이제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의 모델 프루닝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프루닝이라는 작업 자체가 보통 일반적인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프루닝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복잡하고 좀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리얼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좀 더 나은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은 어떤 거고 왜 잘 되느냐? 이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은 이 기존의 어떤 데이터셋을 학습한 티처 모델이 있고 그거를 이제 티처한테 배우고자 하는 이제 스튜던트 모델 이렇게 두 개의 셋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은 티처 모델이 이제 어떤 뭐 고양이 사진이 들어왔다. 그럼 고양이에 대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버빌리티를 스튜던트가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스튜던트가 고양이라는 이미지를 받으면 고양이는 1이고 나머지 클래스에 대해서는 빵인 이런 레이블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는 그게 아니고 티처가 고양이 이미지를 받고 이건 고양이가 0.7 정도 있고 강아지가 0.3 정도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스튜던트는
그걸 똑같이 배우는 거죠. 이거는 고양이 0.7이고 강아지는 0.3이다.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게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의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이고요. 그럼 이거 왜 잘 되냐? 이 왜 잘 되냐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지금 이 방금 말씀드린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법은 어떤 이미지가 들어와도 티처 모델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레이블이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냥 티처의 프리딕션만 배우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을 추가로 가져와가지고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너럴라이즈가 더 잘 되는 그런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양이 1, 강아지 빵 이런 하드 레이블이 아니라 이 0.7, 0.3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 레이블이 갖고 있는 정보가 더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뭐 강아지처럼 완전히 막 미용을 딱 해가지고 강아지처럼 보이게 만들어놨어. 그럼 이거는 남들이 봤을 때 강아지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레이블은 고양이일 텐데 이 티처 모델이 이거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0.5, 0.5 이렇게 예측을 한 것도 스튜던트는 그 정보까지 포함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프트 레이블이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잘 된다라는 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뭘 하냐면 그러면은 이 티처 모델은 어떤 티처 모델이어야 스튜던트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는 끈기 있게 학습을 시키는 거, 그리고 하나는 컨시스턴트하게, 이게 뭐 한글로 정확하게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컨시스턴트하게 학습을 하는 경우에 페이션트랑 그 티처랑 스튜던트가 이제 잘 연동을 해가지고 스튜던트가 더 많은 정보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밝혀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레지넷 50 모델은 원래는 이제 탑1 이미지넷 어큐러시가 77.2%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안을 했던 이제 많은 기법들 중에 가장 베스트들을 딱 모아가지고 레지넷 50 모델을 82.8%의 탑1 어큐러시를 갖게끔 학습을 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까지 있었던 레지넷을 좀 더 레지넷 50 자체를 발전시키고자 했던 방법론들 중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성능이고요. 그리고 아주 많은 실험들을 통해서, 그리고 아주 뭐 긴 실험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들의 이제 주장을 좀 검증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많은 이 실험들이 어떤 방식을 베이스로 했는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티처 모델은 2019년에 나온 빅 트랜스퍼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나온 레지넷 152 레이어 기반의 이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티처 모델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스튜던트는 레지넷 50 모델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배치놈을 그룹놈으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로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티처 모델의 프로버빌리티를 KL 다이버전스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데요. 근데 이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하기 전에 저희가 이 소프트맥스를 걸게 되는데 그때 이 템퍼러처 T를 추가로 입력을 해가지고 그 분포를 너무 이제 극단적이지 않게끔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뭐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했고, 뭐 코사인 러닝 레이트 스케줄을 사용했고, 배치 사이즈는 512, 뭐 이미지넷은 4096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러닝 레이트 웨이트 디케이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방금 사용했던 소프트맥스 템퍼러처, 이거는 이렇게 다양한 세팅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 여기서 레포트를 한 거는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인 건 굵게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라디언트 클리핑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데이터셋은 뭐 플라워스, 패츠, 푸드, 선
그 이미지넷 뭐 이렇게 5가지 종류를 사용을 했고 이게 이제 작은 데이터셋부터 뭐 아주 큰 데이터셋, 이미지넷은 아주 큰 데이터셋이죠. 아주 큰 데이터셋까지 이제 사용을 해서 뭐 어느 정도 본인들의 주장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떤 주장을 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여기서 좀 고려를 하는 거는 디스틸레이션을 할 때 선생님과 학생이 뭘 배워야 할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뭘 가르쳐주고 학생은 뭘 배워야 할까를 이제 고르는 방식을 이렇게 4가지로 여기서는 분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픽스드 티처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입력 이미지를 갖고 이 스튜던트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랜덤 크롭을 한다. 그러면은 스튜던트는 이제 이 고양이의 눈과 귀, 요 얼굴 근처만 보게 될 거고 티처는 그냥 이걸 통째로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스튜던트는 랜덤 크롭을 해서 다양한 로직들을 내뱉게 될 텐데 이 티처는 그렇지 않고 항상 같은 이미지를 받으니까 계속 똑같은 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튜던트가 어디를 보고 예측을 하든 티처 입장에서 이건 고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픽스드 티처고, 그리고 두 번째 인디펜던트 노이즈는 랜덤 크롭을 각각 서로 다르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그러니까 스튜던트가 보는 거랑 티처가 보는 게 이제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랜덤 크롭을 하더라도. 그게 인디펜던트 노이즈, 그리고 이제 컨시스턴트 티칭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컨시스턴트 티칭은 뭐냐면 스튜던트랑 티처가 같이 보는 거야. 똑같은 부분을. 그게 이제 컨시스턴트 티칭이고 여기서는 이제 이 컨시스턴트한 티칭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펑션 매칭이라는 건데요. 이 펑션 매칭은 뭐냐면 이 스튜던트가 배우는 게 사실은 이 이미지를 받았을 때 프로버빌리티를 내뱉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티처 모델이 갖고 있는 어떤 펑션, 그러니까 이미지를 받았을 때 아웃풋으로 이제 프로버빌리티를 내뱉는 어떤 펑션을 스튜던트가 배우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고양이 이미지를 받았을 때 보통은 고양이라는 정보가 남아있게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여기다가 뭐 컬러 지터를 해가지고 뭐 완전 색 반전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뭐 완전 짜부 시켜가지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면 저희가 봐도 뭐 고양이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상관없이 이 스튜던트는 티처랑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이 내뱉는 방식을 학습을 하면 이 티처가 갖고 있는 프로버빌리티를 내뱉는 펑션을 스튜던트가 배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아주 강력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뭘 쓰냐면 믹스업을 사용을 합니다. 이 믹스업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펑션 매칭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4개를 여기서는 이제 뭐 세부 구분으로는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뭐 RS면 뭐 리사이즈만 하는 경우, 뭐 CC면 뭐 티처가 센터 크롭을 했다. 스튜던트는 뭐 랜덤 크롭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눴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특별했던 건 인셉션 크롭이라는 걸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셉션 크롭에 대해서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랜덤 크롭을 하냐, 리사이즈만 하냐, 아니면 인셉션 크롭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이제 주장이 맞다는 걸 검증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을 했고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앞에서 이전 페이지에서 펑션 매칭은 그러면 말씀하신 걸 이해한 걸로는 그냥 의미 없는 데이터에 대한 아웃풋 값까지도 다 똑같이 맞춰서 배워라 약간 이런 식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티처가 갖고 있는 펑션 그 자체를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왼쪽 2개가 보통 많이 쓰는 방법들인 건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저는 원래는 이제 컨시스턴트 티칭 요게 이제 주로 쓰이는 방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다른 방식들에 비해서 이게 더 좋은 게 확실하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컨클루전에 본인들이 이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 기법을 새롭게 제안한 건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던 여러 방법론 중에서 이런 방법론이 제일 좋다라는 것을 밝혀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롭게 이렇게 제안한 방식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논리지 디스틸레이션 할 때 쓰던 방식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 네 번째 저 펑션 매칭 할 때, 네. 그런 함수의 인풋으로 될 수 있는 후보들은 뭐 믹스업 말고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을 텐데, 네. 그래서 꼭 믹스업을 쓰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 이미지가 갖고 있는 어떤 분포가 다른 이미지와 이제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까지도 전부 다 매칭을 시키겠다라는 의미에서 믹스업을 사용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왜 하필 믹스업만 사용을 해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뭐 똑같은 방법을 뭐 컨믹스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냥 어그멘테이션 자체를 막 아주 크게 해가지고 이미지 자체가 가진 분포를 더 넓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믹스업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인셉션 크롭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그 인셉션 논문에서 사용을 한 크롭 방식인 것 같은데요. 이 오리지널 이미지가 있으면 네 가지 세트로 이제 리사이즈를 해놓고 그 각각을 세 개의 이제 왼쪽, 오른쪽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각각을 크롭을 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또 떼와서 그냥 리사이즈 한 거. 그리고 이제 5 크롭이라고 하는 그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또 가운데 이렇게 5개 크롭을 해서 만든 거. 그리고 이거를 크롭한 걸 또 가져가지고 미러된 버전. 이렇게까지 해서 총 이제 144종류의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이 인셉션 크롭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셉션 논문에서 제안한. 근데 여기서는 인셉션 스타일 크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1024개를 썼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크롭을 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좀 비슷한 방식을 사용을 했을 거라는 것만 제가 좀 추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믹스업이라는 거는 입력 이미지 자체를 이제 어느 정도 좀 섞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고양이랑 강아지를 원래는 이제 고양이 넣으면 고양이 1.0, 강아지 넣으면 강아지 1.0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게 일반적인 클래시피케이션 세팅인데 믹스업을 하게 되면 이 강아지랑 고양이 자체의 픽셀을 그냥 섞는 거예요. 여기서 0.7과 0.3 비율로 섞었고 그러면 고양이는 0.7만큼 있고 강아지는 0.3만큼 있다 라고 학습을 하는 게 이제 믹스업에서 제안한 믹스업 논문에서 제안한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캣과 도기 0.7, 0.3 이런 레이블은 이제 없고 그냥 이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티처가 예측한 어떤 프로버빌리티를 스튜던트가 학습을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 넘어가서 이제 바로 결과입니다. 컨시스턴트 티칭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그런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 우선 이거는 이제 플라워즈 102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이고요. 보시면 이 오른쪽 끝에 이 검정색이 이제 픽스드 티처 그리고 빨간색이 인디펜던트 노이즈 그리고 파란색이 same이라고 써 있는 게 이 컨시스턴트 티칭입니다.
그리고 same에다가 추가로 mix까지 있는 게 이제 펑션 매칭이에요. 보시면은 네, 전반적으로 이제 컨시스턴트 티칭을 하는 경우에 좀 더 이 스튜던트의 밸리데이션 성능이 좋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좀 특이했던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픽스드 티처를 썼을 때 이 디스틸레이션 로스 온 트레인, 그러니까 스튜던트 모델이 배우는 트레인 로스가 이제 급격하게 빠르게 감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튜던트의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는 별로 높지 못하죠. 이게 뭐냐면 픽스드 티처가 약간 스튜던트를 오버피팅 시키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컨시스턴트 티칭을 하는 경우에는 로스가 그렇게 빨리 떨어지진 않지만 이제 계속 학습을 하면 할수록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계속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첫 번째 줄하고 이제 두 번째 줄은 차이가 이제 똑같은 거를 보여주는 건데 에포크 수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네, 좀 더 긴 레인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아래쪽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10만 에포크까지 가더라도 이제 밸리데이션 성능이 계속 떨어지고, 밸리데이션 로스가 계속 떨어지고,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이 컨시스턴트 러닝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그 좀 더 이제 계속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이제 똑같은 거를 이제 펫37 데이터셋에 대해서 보여주는 결과고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좀 비슷한 성향이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는 좀 특이했던 게 이제 컨시스턴트 러닝 중에 하나가 랜덤 프롭 하는 경우에 좀 성능이 안 좋았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펑션 매칭을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픽스드 티처를 사용하는 경우엔 트레인 로스가 이제 급격하게 빠르게 이제 툭 떨어지는데 그거에 비해 이제 성능은 그 펑션 매칭만큼 올라오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결과가 이제 푸드 데이터셋, 네, 여기서는 이제 픽스드 티처랑 컨시스턴트 그리고 펑션 매칭 이렇게만 있네요. 인디펜던트 노이즈는 여기서 빠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똑같은 좀 패턴을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트레인 로스가 조금 덜 떨어지기는 했네요. 네. 그리고 선 397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이제 같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좀 큰 데이터셋에 좀 적용을 해보기 위해서 이미지넷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보았는데 이미지넷에서도 이제 컨시스턴트 티칭과 펑션 매칭이 훨씬 이제 밸리데이션 어큐러시가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픽스드 티처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 부분부터 이제 1200 에포크부터 이제 오버피팅이 시작이 돼가지고 성능이 점점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컨시스턴트 러닝을 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능이 향상되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펑션 매칭 같은 경우에 이 컨시스턴트 러닝에 비해서 학습하는 속도가 약간 빨랐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좀 더 이제 성능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언더피팅 되었기 때문이고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컨시스턴트 러닝에 비해서 이제 이건 4800F에서 이 81.5% 성능 정도가 나왔는데 펑션 매칭은 이제 1200F에서 81.5% 정도의 성능이 나왔죠. 그래서 펑션 매칭이 이제 가장 좋은 방식이다라고 이 앞에 실험들과 이 이미지넷 실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펑션 매칭은 이 왼쪽 그래프랑 이제 같은 거를 90에포크부터 이제 4800에포크까지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요것들은 뭐냐면 파인 튜닝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논리지 트랜슬레이션을 하지 않고 그냥 프리트레인드 된 걸 가져와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 이 에포크가 지나면 지남에 따라서 오버피팅이 점점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네, 오버피팅 일어나기 전에 이제 나타나는 성능들도 펑션 매칭에 비해서 훨씬 낮았다라는 게 이 그림의 이제
요지입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픽스드 티처랑 인디펜던트 노이즈에 비해서 컨시스턴트 티칭과 펑션 매칭이 훨씬 좋은 성능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이제 펑션 매칭이 컨시스턴트 티칭보다도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로 넘어가서 굿 티처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컨시스턴트였고 두 번째는 이제 페이션트 티칭. 그러니까 페이션트하다는 거는 이제 참을성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티처가 이 스튜던트를 계속해서 학습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포크를 엄청나게 많이 늘렸을 때 스튜던트가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 그래프들을 보시면 이게 각각 플라워스, 펫, 푸드, 썬에 대한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티처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빅 트랜스퍼에서 제공한 그 모델이고 스튜던트 레진넷 50인데 이게 이제 스튜던트가 이 티처에 비해서 훨씬 작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학습이 계속됨에 따라서 심지어는 이제 1밀리언 에포크까지 학습을 하거든요. 1밀리언 에포크까지 학습을 함에 따라서 이 티처 모델보다 더 높은 성능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티처보다 다 높은 성능을 보인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페이션트 티칭이 아주 중요하다.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할 때. 네, 그런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한 주요 내용들이었고, 이 뒤는 이제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할 때 어떤 요소들이 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조사를 한 이 논문에서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좀 검증을 한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이 인풋 레졸루션이 다른 경우예요. 인풋 레졸루션은 다르되 이제 same augmentation을 이용을 해서 똑같은 뷰를 보는 거는 이제 유지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컨시스턴트 티칭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컨시스턴트 뷰는 계속 유지를 해주되 레졸루션만 다르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래가 이제 실험 결과들인데 티처는 뭐 224 바이 224 사이즈의 입력을 보고 스튜던트는 똑같이 224 바이 224의 그 이미지 인풋을 봤을 때 9600 에포크까지 학습을 하면 이 이미지넷 베스트 원 어큐러시 탑원 테스트 어큐러시가 82.31%까지 올라간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고 첫 번째로는 이제 스튜던트가 보는 거를 작게 만들었을 때 이제 약간의 성능 하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스튜던트 모델 자체만으로 그냥 혼자서 레이블드 데이터를 가지고 슈퍼바이즈드 러닝 했을 때보다도 224 사이즈를 봤을 때보다도 훨씬 높은 성능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더 레졸루션이 낮은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쓰면 훨씬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티처가 더 높은 레졸루션을 보는 경우에 이제 스튜던트도 더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티처가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보면서 더 정확한 프리딕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 페이션트 티칭을 어떻게 하면 덜 페이션트 해도 스튜던트를 학습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걸로 이제 옵티미제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슈를 이제 들고 오는데요. 첫 번째로 여기서 시도를 한 거는 샴푸 옵티마이저라는 걸 사용한 겁니다. 이 샴푸 옵티마이저라는 건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2018년에 이것도 이제 구글 브레인 팀에서 제안을 한 옵티마이저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는 이제 그라디언트 매트릭스를 저희가 만들고 나서 이 그라디언트 매트릭스를 다음과 같이 그라디언트 곱하기 그라디언트 트랜스포즈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서는 이제 그라디언트 트랜스포즈 그라디언트 이거를 이제 이전 타임 스텝에 대해서 계속 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웨이트를 업데이트를 할 때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이거에 이제 마이너스 4분의 1승을 이제 곱해 줌으로써 이제 업데이트를 할 때 이런 식의 알고리즘을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논문을 구체적으로 본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혹시 이 옵티마이저가 관심 있으시면 여기에 제가 논문 제목을 좀 써놨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샴푸 옵티마이저를 사용했더니 컨시스턴트 티칭 하는 거에 비해서 4배 정도 빠르게 좀 성능을 네, 높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충 뭐 펑션 매칭이랑 비슷한 정도의 성능을 보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좀 파인 튜닝 할 때 빠르게 적용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가져와서 이제 조금만 튜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빅 트랜스퍼라는 모델에서 빅 트랜스퍼라는 논문에서 이제 제안을 했던 모델에 이미지넷 21K 데이터셋 약 1,400만 장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인데 이거에 이제 프리트레인이 된 이니셜라이제이션 웨이트를 가져와 가지고 그걸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초기에는 확실히 이제 성능 향상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이랑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이 여기서는 오히려 넘기까지 했죠. 그래서 굳이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바꾸는 건 의미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인트로덕션 소개드릴 때 논리지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의 장점이 모델 패밀리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레즈넷 말고 모바일넷 V3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학습을 진행해 봤더니 이것도 뭐 기존의 75.2%의 타번 어큐러시를 이미지넷에 달성했었는데 1200 에포크가 지나고 나서 76.31%까지 올라가더라. 그래서 이게 모델 패밀리가 바뀌더라도 충분히 적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티처를 바꾸는 건데 티처를 이제 앙상블링을 해가지고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앙상블은 어떤 걸 해봤냐면 224 x 224 이미지를 보는 티처랑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보는 티처 이 두 티처를 가지고 프리딕션을 한 다음에 그 프리딕션을 평균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균 낸 걸 이제 스튜던트가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디폴트 티처 그러니까 그냥 224만 보는 거랑 384만 보는 거에 비해서 훨씬 좋았다. 항상 좋았다.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제 그래프가 계속 위쪽에 있었던 거죠. 어큐러시 그래프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타번 이미지넷 어큐러시가 82.82%까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약간 되게 특이했던 실험인데요. 이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이 그러면은 다른 데이터셋 간에도 디스틸레이션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이제 여기서 실험을 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패치 데이터셋에 대해서 밸리데이션 어큐러시를 측정을 한 건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데이터셋들은 이제 티처가 어떤 것을 배웠는지 이를 학습을 한 거고요. 그래서 패치를 보고 학습한 티처가 스튜던트한테 패치에 대해서 알려주니까 이제 패치를 보고 이제 학습을 한 경우에는 이제 아주 성능이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티처가 이제 이미지넷을 보는 경우에는 이미지넷에도 이제 펫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는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강아지가 있을 거고 고양이가 있을 거고 뭐 이런 정보들이 약간 있을 테니까 좀 비슷한 도메인에서는 이제 약간만 성능 하락이 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했던 건 뭐냐면 푸드만 보고서 학습을 한 경우에도 대충 30% 정도까지의 어큐러시가 나온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분석은 따로 없었고요.
그냥 이 정도 성능이 나왔다라는 것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이터셋 간에도 이제 논리지가 완전히 트랜스퍼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캐치하는 어떤 뭔가가 있겠죠. 그 중요 피처들을 잘 뽑는 어떤 펑션을 배우고 있기는 하다라는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른쪽은 이제 선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종합을 해가지고 이 펑션 매칭이랑 펑션 매칭을 이용해서 논리 디스틸레이션을 했더니 제가 맨 처음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레즈넷 50 모델이 기존의 바닐라 레즈넷을 좀 향상시키려고 했던 노력들보다 훨씬 큰 폭으로 성능 향상을 시킬 수가 있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과들을 좀 요약을 한 테이블이 여기에 있고요. 네, 요거는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제 다시 쓴 거라서 네, 질문 네, 뭐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여기서 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 샤워하는 것 같은 요 그림은 이거는 샴푸 옵티마이저를 표시를 해 놓은 거입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그런데 제가 저 샴푸 옵티마이저 저거는 그러면은 뭐 대략적인 특성 같은 거를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위해서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에 효과적이다 죄송한데 어떤 뒤에 잡음이 섞여서 제가 잘 안 들리는데 혹시 채팅이나 뭐 이런 걸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정보는 따로 없었고 여기서도 그냥 샴푸 옵티마이저로 실험을 했더니 성능이 좋아졌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같은 구글 브레인 팀에서 나온 옵티마이저라서 쓴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면 다들 보이실까요? 네네, 보입니다. 네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이제 BEIT라고 이제 BERT Pre-Training of Image Transformers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이제 지금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는 논문으로 Self-Supervised Pre-Training 테스트를 수행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는 논문이고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서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논문은 이제 Self-Supervised Pre-Training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태스크는 레이블 없이 그래서 셀프-슈퍼바이즈드로 그리고 어떤 특정한 태스크를 목표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태스크를 잘 학습하기 위해서 미리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을 잘 고안해낸 논문입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이고요. 이 논문에서 이제 레퍼하고 있는 다른 논문들은 이제 버트와 이제 VIT인데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즈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비전 트랜스포머즈 논문에서도 이제 버트에서 쓰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과 같은 기법을 이미지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이 논문의 저자들은 보았고 그런데 그거를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인풋들 지우고 예를 들어서 이미지라면 특정 픽셀들을 일부러 뭐 제로로 만든다거나 랜덤 노이즈로 만든 후에 그걸 다시 리컨스트럭션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게 이제 마스터 랭귀지 모델링을 뭐 차용하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픽셀 레벨로 그 리컨스트럭션 하다 보면 그 단점이 원래 CNN에서는 뭐 릭스티브 필드가 점점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이제 점점 커지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트랜스포머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short range dependency 그러니까 더 넓은 영역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또 high frequency details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 high frequency details 현상은 여기서 인터넷 네 여기서 이런 예시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인풋 스캔 부분은 되게 짜글짜글하게 뭐 우들푸들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월트 뭐 리컨스트럭션에서 가장 오른쪽 이제 매끄럽잖아요. 가장 오른쪽처럼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제 바람직한 부분이고 이렇게 가장 왼쪽처럼 이제 우글우글 자글자글하게 나오는 게 이제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뭐 얼굴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불필요하게 뭐 모공이 부각되는 것처럼 이렇게 맨 오른쪽처럼 이렇게 고전스럽게 나타나는 거를 왼쪽처럼 바꾼다던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비주얼 토큰즈라는 것을 쓰고요. 디스크리트 비주얼 토큰즈라는 걸 이용해서 하이레벨 추상화를 할 수가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약하자면 미리 컨트리뷰션이 뭔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버트에서 쓴 것과 같은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을 이용을 해서 그 비전 트랜스포머를 모델을 백엔드가 아니라 하여튼 모델을 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셀프 슈퍼바이즈드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를 수행을 합니다. 이런 수행을 하고 이제 다른 다운스트림 태스크 예를 들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이제 파인 튜닝을 해봤더니 실제로 소타 성능이 나왔고 여기서는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셀프 어텐션을 이제 어텐션이 어떻게 학습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봤더니 이것들이 뭐 셀프 슈퍼바이스드로 사람이 어노테이션 하지 않고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의미한 이제 그 영역들을 다 구분해내고 이제 물체들의 이제 가장자리를 다 잘 추출해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메소드를 이제 말씀드리자면요, 이게 모델의 오버뷰인데요. 이제 여기서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모델의 인풋과 아웃풋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가운데 초록색 부분이 이제 BIT 인코더가 있는데요. 네, 여기가 인코더가 있는데요. 이제 이 인코더에는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각각 이미지 패치스와 비주얼 토큰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패치스는 이제 인풋 레프레젠테이션, 비주얼 토큰스가 아웃풋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픽셀 레벨의 리컨스트럭션은 이제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블럭 단위로 하기 위해서 이제 오리지널 이미지를 토크나이저라는 인코더에 태워서 비주얼 토큰즈로 만듭니다. 이제 이 오리지널 이미지가 원래 224 by 224 모델이었다면 이제 비주얼 토큰즈는
이 이미지 패치스를 좀 이따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같은 크기로 이제 14 네, 같은 크기로 네, 10, 네, 같은 크기로 14바이 이제 14로 만들고요. 그래서 이 하나가 이렇게 16바이 16의 영역에 대응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크나이저를 학습해서 이런 비주얼 토큰즈를 만들고 이 비주얼 토큰들을 예측을 하는 게 BIT 모델의 이제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하나 토큰들은 총 8,192개를 여기 논문에서 썼고요. 총 8,192개의 단어 사전책, 그러니까 보캐블러리 혹은 코드북에서 이제 유니폼하게 뽑혀 나왔을 거라는 이제 프라이드 어치표션을 가지고 있는 이 보캐블러리에서 이제 가져왔다고 이 분포를 따르는 값들입니다. 네, 말이 꼬였는데 이제 이 보캐블러리는 이제 각 이 토큰들이 이제 유니폼한 확률로 쓸 수 있는 유니폼한 확률로 뽑혀 나올 수 있고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이제 요 하나의 값이 뽑혀도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모델의 인풋은 이제 이미지 패치스가 들어가는데 오리지널 이미지가 마찬가지로 224일 때 이것을 이제 16바이 16의 블럭으로 쪼개고요. 이 블럭은 총 이제 14개의 그리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패치들을 이제 랜덤하게 그 제로 마스크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모델에 쭉 핀 다음에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비주얼 토큰과 다르게 이미지 패치스들의 경우는 이 부분 이제 로우 픽셀 값이 들어가고 여기는 그러니까 모델 인풋으로는 로우 픽셀이 들어가지만 그 아웃풋으로는 로우 픽셀이 아니라 비주얼 토큰가 나온다는 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마찬가지로 버트에서처럼 이걸 쭉 핀 다음에 여기서 그림은 이제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긴 했지만 이제 벡터로 들어가고요. 스타트 토큰은 이제 러너블한 파라미터로 항상 들어가게 되어 있고 이제 군데군데 이제 마스크 리컨스트럭션 하려고 일부러 지운 부분은 마스크 토큰이 또 역시 러너블한 파라미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로우 픽셀이 들어가되 로우 픽셀을 한 번 더 리니어 프로젝션을 시켜줘서 그 리니어 프로젝션을 시켜준 거에 이제 스탠다드 트랜스포머의 인풋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패치 임베딩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모델의 인풋과 아웃풋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설명드릴 거는 이 모델은 프리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모델인데 그 프리트레이닝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절차를 밟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먼저 토크나이저를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BIT를 학습을 해서 프리트레이닝 끝내고 그리고 나중에 그 프리트레이닝 된 거를 가지고 뭐 세그멘테이션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리트레이닝 전에 이제 비주얼 토큰 러닝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VA 학습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오리지널 인풋이 있을 때 오리지널 인풋 X에 대해서 X를 인풋을 받고 비주얼 토큰스 Z를 예측하는 이제 이런 분포를 학습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의 경우에는 이제 그냥 러너블한 파라미터들인데 FC가 되겠죠. FC가 네. 이게 FC가 아니라 이게 인코더가 정확히 뭐로 이루어져 있는지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하여튼 인코더의 하여튼 파라미터들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Z를 입력으로 받아서 다시 X를 예측해내는 그 디코더가 지금 이렇게 이런 분포를 학습하는 것과 동시로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긴 파라미터는 이제 푸사이로 표현이 됐고요. 그래서 이 인코더의 경우 혹은 인코더 또는 토크나이저는 이미지 픽셀들을 이제 디스크리트한 토큰들로 이제 매핑을 한다라고 하고 이 매핑을 할 때 이제 비추얼 코드북에서 가져오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뭐 8,192개짜리 거기에서 이제 뽑혀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코드북에서 다시 코드들에서 이제 다시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하는 게 디코더의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제 이미지 토크나이저는 오토 인코딩 스타일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학습이 되고 이미지는 이렇게 비주얼 토큰으로 토큰화된다는 것이 이제 요점이고요. 이때 이 부분이 이제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건벨 소프트맥스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요약을 하면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 X에 대해서 뭐 Z
그러니까 x를 넣으면 이제 코드들의 확률 분포가 이제 뽑혀서 나올 거고요. 이렇게 뭐 다 나오면 여기서 이제 가장 뭐 높은 것들을 이제 zi를 뽑고 그 zi가 다시 디코더 인풋으로 들어갔을 때 zi가 xi로 리컨스트럭션 된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높이는 것이 이 학습의 그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디스트리뷰션은 여기의 경우는 이제 유니폼 프라이어, 그러니까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되도록 이제 학습을 하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좀 더 다시 설명을 다시 드리긴 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 비폴 프리트레이닝 과정이 끝났으면요. 이제 디코더는 이제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프리트레이닝 할 때는 디코더는 쓰이지 않고 이 학습된 토크나이저만 가져다가 쓰는데요. 이 토크나이저의 아웃풋을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 값으로 보고 이 BIT 인코더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BIT 인코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트에서 이제 영감을 받은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태스크를 수행을 함으로써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은 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미지 패치에서 이제 몇몇 부분들을 이렇게 랜덤하게 지우고요. 그 지운 것들을 이제 쭉 피고 뭐 리니어리 플러션하고 그 포지션 인베딩까지 더한 후에 BIT 인코더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싱 시켰던 부분, 그러니까 지웠던 마스킹한 부분만 이제 그 히든 레프레젠테이션들을 다 가져와서 그 레프레젠테이션들을 이제 리니어로 한번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 해당 토큰들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고요. HIL이 이 히든 레프레젠테이션들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 이걸 리니어 프로젝션 한번 시킨 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코드북에 어떤 값일지 8192개 중에 어떤 걸지를 이제 맥시마이즈 하도록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네, 그럴 때 이 마스킹 하는 것도 여기서는 이제 랜덤하게 아무 패치나 랜덤 그 마스킹 하는 게 아니라 블락 오브 이미지 패치, 그러니까 이미지 패치의 블락을 이렇게 마스킹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이거 랜덤하게 없애고 이거 없애고 이거 없애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블락 단위로 최소 16 크기의 16개의 패치가 들어있는 블락 단위로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블락 단위로 마스킹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로컬한 그러니까 CNN처럼 이제 로컬한 그 프라이어, 그러니까 주변 패치들을 같이 블락으로 보는 그 프라이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알고리즘 간단하게 나왔는데요. 이걸 깊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여기서 이 레스가 블락 사이즈가 되고 이 S는 이제 미니멈 패치 개수가 이제 16개이기 때문에 한 블락당 최소 16개 패치들이 들어있고 최대 0.4인 그러니까 n이 총 패치 개수라서 40%의 패치들을 다 마스킹을 할 수가 있는데 그 0.4 최대 개수 중에서 이제 이미 이 마스킹 한 것들을 개수를 뺀 그 최대값과 16 사이 값에서 이제 랜덤하게 뽑으면 이제 그게 블락 사이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펙트 레시오도 이제 랜덤하게 뽑고요. 그래서 그 에스펙트 레시오가 이 블락의 이제 가로 세로 비율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를 구하고 뭐 그걸 이용해서 그다음에 이제 어느 위치를 잡습니다. 이제 A랑 B는 그 길이뿐이니까 그 이미지 전체 블락 중에서 어디를 할지 이제 위치를 잡고 그 부분을 이제 블락시켜서 한다. 뭐 0.4%보다 40%보다 더 많아질 때까지 뭐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네,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마스킹을 하고 마스킹된 부분만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이 BIT 인코더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트레이닝을 함으로써 오리지널 이미지의 비주얼 토큰들을 예측을 하되 그 인풋으로는 이제 크롭된 거를 인풋을 받아서 원상복귀 시키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픽셀 레벨로 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hort range dependency랑 하이 레벨 디테일 때문입니다. 하이 프리퀀시 디테일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긴 했는데 이제 이 모델은 지금 VA와 같은 형태로 이제 학습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엘보 로스를 통해서 엘보를 맥시마이즈 하는 형태로
학습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로그라이클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X 햇이 여기서 나온 이제 corrupted 이미지입니다. 부분적으로 블락 단위로 마스킹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에 대한 이제 로그라이클리후드를 그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는데 이때 뭐 포스테리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맥시마이즈 하는 게 불가능하므로 또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서는 이제 로어 바운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이걸 맥시마이즈 하고 그 맥시마이즈를 이제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라고 부르는데 그 뒤에 텀이 이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입니다. 예, 이 초록색 부분이 이제 리컨스트럭션 하는 부분이고 빨간색 부분은 이제 프라이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하나씩 설명을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하는 프로시저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밑에 BRT 인코더 부분은 학습을 하지 않고 이 위에 토크나이저와 디코더만 학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이 이미지 토크나이저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제 디스크릿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로스를 이용을 합니다. 이제 디스크릿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가 있는데 중간에 디스크릿한 부분이 있어서 뭐 아까 말씀드린 건벨 소프트맥스나 뭐 이런 저런 가지 이렇게 좀 처리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때 그 이제 목적 앨범은 이 밑에와 같은데 요것 텀을 보시면 이제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이미지 오리지널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코드북을 학습하는 그 분포와 그 거기서 뽑은 이제 ZI를 다시 입력으로 넣어서 이제 XI에 대한 로그 라이클리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은 이제 KL 다이버전스라고 KL 다이버전스는 모르는 분들을 위해 괜찮게만 설명을 드리면 확률 분포가 두 개 들어왔을 때 두 개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둘이 얼마나 서로 유사한지 두 확률 분포가 얼마나 서로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정도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으면 작을수록 두 확률 분포는 서로 유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 KL 다이버전스는 이 Q 파이와 이제 P 세타 이 두 확률 분포를 서로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요 BIT 지금은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요게 아니라 대신 P 세타 Z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이 P 세타 Z와 인코더가 같은 분포가 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게 이 P 세타 Z는 이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코더 토크나이저가 이 P세타와 비슷한 분포를 가지게 되도록 이제 학습을 하는 건데 이 P세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8192개인가?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유니폼 디스플레이션 모든 토큰들이 같은 확률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라이어와 이제 서로 유사한 관계를 갖도록 이제 학습이 됩니다. 네, 다시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여기서 그러면은 이 식에서 그러면 지금 X 틸다가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네. XT 지금 그 X 틸다가 지금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X틸다요? 네.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식에서 네. 어쨌든 써 있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프라이어를 그냥 저렇게 해버리면은 별로 이 식 안에서 아무 의미 없는 노테이션.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가지고 올 때 여기서 이 식 하나를 놓고 이제 첫 번째 프로시저와 두 번째 프로시저를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 이게 두 번째 프로시저에서도 쓰이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아 있는데, 네, 이게 텍스트로만 설명이 돼 있는데 그 논문 매뉴스크립트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없고 그냥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에는 이제 도코더는 이제 빠지고요. 이제 프리트레이닝을 하게 되는데 이 프리트레이닝에서는 디코더는 아예 인풋으로 뭔가 그러니까 아예 사용이 되지도 않고 이제 토크나이저의 경우는 이제 픽스드 되고 BIT 인코더만 학습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써 있다시피 이제 P세타만 학습을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P세타는 마찬가지로 X에서 이제 잠시만요. 네. P세타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은 이 부분을 보실 필요 없고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아까 여기서 제가 이거를 좀 세분화해서 지울 수가 네, 여기
네. 여기 그 뭐지? 네, 이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네, P세타 요 부분이 지금 요 로그 P세타 여기 부분으로 바뀌는데 이거를 제가 나눠서 같이 넣었어야 되는데 일단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 프라이어가 서로 비슷해지도록 만드는 게 지금 이 텀 K의 divergence 텀의 역할이었는데 여기서 이 부분이 지금은 저희가 요 부분이 아니라 이 Q 파이가 지금은 저희가 여기에 픽스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래는 확률 분포이지만 확률적으로 하지 않고 디터미니스틱하게 바꾸면 이걸 확률 분포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이 그냥 소프트맥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뭐 샘플링을 해와서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KL divergence 텀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어차피 파일을 학습을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먼저 확정 디터미니스틱하게 지어놓으면 이 텀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Z가 랜덤하게 샘플링 되는 게 아니라 학습된 큐파이로부터 랜덤하게 샘플링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얼그맥스 오퍼레이션으로 이제 딱 하나로 디터미니스틱하게 확정을 시키면 그냥 요 값들이 이제 요것이 되겠죠. 그것들을 이제 로그 라이클리들을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을 학습하는 텀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만약 확률적으로 했다면 뭐 맥시멈 값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샘플링을 해와서 맥시멈 값이 뽑힐 수도 있지만 아예 뭐 최소 값이 뽑힐 수도 있고 확률은 매우 낮겠지만 뭐 다른 값들이 뽑힐 수도 있는데 아예 그냥 확정적으로 하면 이렇게 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너 오브젝티브 펑션으로도 이제 표현이 가능합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네, 지금 그 설명하신 게 사실상 그러니까 그냥 VQ, VA로 학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습 끝난 다음에 다 픽스하고 그러니까 토커나이저 디코더는 픽스하고 디코더 띄워버린 다음에 네네. 마스크 랭귀지 모델을 할 때 그 토커나이저로 뽑힌 마그맥스로 뽑힌 토큰들을 이 레이블로 사용해서 MLM을 돌린다는 얘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쉽게 수식적인 거 다 빼고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에비던스 로우 바운드 이런 거는 그냥 팬시하게 보이려고 이제 하는 거죠. 사실상 그냥 네네. VQB 학습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MLM 따로 하고 이러는 거죠, 그냥. 네네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다시피 이제 이 학습을 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토크나이저랑 네, 이거를 다시 리컨스트럭션 하는 걸 네,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통해서 이제 X에서부터 이제 X 햇을 이제 리컨스트럭션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를 학습시키고 두 번째 페이스에서는 이거는 떼고 이거는 고정시킨 다음에 이 BIT 인코더를 이제 마스킹 기법을 통해서 학습하는 이거를 간단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백본 네트워크는 이제 VIT와 똑같이 그냥 스탠다드 트랜스포머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VIT에서 이제 가져왔는데 이제 이 트랜스포머 인코더 이걸 사용을 한 거고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거의 다 설명드릴 건 끝났고 리절츠입니다. 네, 이렇게 프리트레이닝 시켜놓은 이제 모델을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했는데요.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는 그 아까 보여드렸던 요 H 이것들 이 히든 리프레젠테이션들을 이제 여기서는 이 마스킹된 부분만 되어 있지만 이제 마스킹 안 돼 있는 것들도 전부 가져와서 그것들을 FC를 한번 리니어 프로젝션을 시킨 다음에 그걸 에버리지 플링을 하고 이제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했다. 그러니까 간단한 리니어 레이어 하나 붙여서 학습시킨 결과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학습 과정을 이제 과정이 아니라 학습 종류를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스크래치부터 학습하는 것 그리고 슈퍼바이즈드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레이블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것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프리 트레이닝 방금 했던 논문과 마찬가지로 학습 프리 트레이닝을 하되 레이블이 없이 프리 트레이닝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프 슈퍼바이즈 프리 트레이닝을 하는데 추가적으로 인터미디엇 파인 튜닝이라는 걸 하는데요. 이거는 한번 셀프 슈퍼바이즈드로 하고 프리 트레이닝 하고 나서 똑같은 걸 이제 슈퍼바이즈드로 프리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셀프 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 한 번, 그 한 모델에다가 또 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 한 번. 그러니까 처음에는 레이블 없이 프리트레이닝 시켰다가 두 번째는 이제 레이블을 같은 데이터셋으로 레이블 보여주고 프리트레이닝을 시키고 또 그 모델을 가져다가 또 다른 데이터셋에다가 이제 파인튜닝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당연히 스크래치로 학습했던 것보다는 이제 슈퍼바이즈 프리트레이닝을 했던 것들이 더 성능이 좋았고 그 중에서도 이 BIT 여기서 제안한 논문이 꽤 좋은 성적을 보았다. 물론 이 다이노라는 이것보다는 좋진 않았지만 꽤 좋은 성능을 보였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슈퍼바이즈까지 도입했더니 더 좋아졌다. 뭐 이미지넷 데이터셋에서는 오히려 더 커졌다는 더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미지넷 데이터셋이 이제 슈퍼 100 그 데이터셋보다 더 큰데 데이터셋이 더 크다는 것은 이제 이미 데이터에서 이제 데이터 한글 이슈를 잘 해결을 해서 데이터셋이 더 크면 클수록 BIT에게 더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데이터 한글 이슈는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즈의 경우에는 같은 그 데이터가 주어져도 이제 학습이 더 효과가 그러니까 똑같은 학습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데이터 한글 이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 더 로버스트한 게 BIT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모델의 확장성을 본 건데 모델을 뭐 원래는 224x224로 학습을 시켰는데 이거를 384x384로 바꿨을 때나 아니면 모델의 사이즈를 더 키웠을 때 항상 더 좋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부분도 이제 모델을 더 키우면 키울수록 더 성능이 좋은 거는 역시 트랜스포머즈의 데이터 한글 이슈를 해결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강조했던 거는 이제 여기서 아이디를 따왔던 이제 VIT, 그러니까 비전 트랜스포머즈 저 원래 논문의 경우에는 데이터 모델을 확장시켰을 때 오히려 더 성능이 떨어졌었는데 자기들은 이제 더 놀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왼쪽 그림은 이제 수렴을 더 빠른 네트워크에 더 빠르게 수렴하고 더 높은 어큐러시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간단하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는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한 건데요. 아까 여기서 강조를 한 게 리그레션 레벨, 그러니까 픽셀 레벨로 리그레션 리컨스트럭션 하지 말고 픽셀 레벨 리그레션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블락와이즈로 비주얼 토큰을 예측을 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해본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주얼 토큰을 뺀 게 이제 픽셀 리그레션 프로블럼 푼 것과 똑같고 하여튼 픽셀 레벨로 학습을 한 건데 그랬을 경우 이제 성능이 살짝 낮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텐션을 보여줬는데요. 이제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에 쿼리 곱하기 키를 해서 나오는 쿼리랑 키를 곱해서 나오는 이제 어텐션 스코어를 비주얼라이즈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트랜스포머를 이제 비전에서 사용하면 이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드캠이나 이런 거 따로 사용하지 않고 어텐션 스코어를 보면 된다는 게 좀 편하긴 한 것 같았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 레퍼런스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쿼리인데요. 이 쿼리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픽셀들이 이제 어텐션이 어느 부분이 많이 강화되는지를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픽셀들과 지금 이 부분이 발견되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 픽셀과 이 부분이 이제 어텐션이 걸려 있는 거고, 이 픽셀의 경우에는 이제 이 주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 뭐 어텐션이 걸려 있고, 이 픽셀은 선물로 위의 픽셀이라서 그 선물로 위가 이제 뭐 액티베이트 돼 있고. 뭐 나무 픽셀은 뭐 나무가 액티베이트가 강하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블이 없이 학습을 했는데도 약간 세그멘테이션을 약간 한 것처럼 이렇게 바운더리나 뭐 시멘틱 레전을 잘 학습했다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했습니다. 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